안녕하세요. 꿀돈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매달 들어오는 돈이 끊겼습니다. 국민연금은 60만 원에서 70만 원, 생활비는 200만 원. 그 차이를 어디서 메울지 막막하신 분들, 지금 이 영상이 그 답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 1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주택연금으로 매달 평균 1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집 그대로, 내 이름 그대로, 평생 살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나라가 공짜로 돈을 주는 걸까요? 주택연금의 돈이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 원리,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연금이 한 푼도 줄지 않는 이유, 집값이 폭락해도 내 연금은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내 집이 나라 소유가 된다고 오해하십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그리고 한번 가입했다가 3년 안에 해지하면 생기는 치명적인 불이익, 그 진실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옆집 이씨 있잖아. 그 사람 집 팔지도 않았는데 나라에서 매달 200만 원씩 준다더라. 처음엔 귀를 의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국내 65세 이상 가구의 자산 구성을 보면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를 넘습니다. 쉽게 말해 10억짜리 자산을 가진 분이라도 실제로 손에 쥐고 쓸 수 있는 현금은 3억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집값은 하늘을 찌르는데 통장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관리비, 의료비, 생활비. 그런데 매달 나가는 돈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집은 분명히 수억짜리 자산인데 왜 현금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은 팔기 전까지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마치 냉동실에 꽉꽉 얼려둔 고기와 같습니다. 분명히 내 것인데 당장 꺼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밥값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270만 원 수준인데 이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공적 이전 소득, 즉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항목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내 힘으로 버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 냉동실에 꽁꽁 얼어있는 집이라는 자산을 녹여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꺼내면 꼭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야, 그거 내 집 나라에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나라에 바치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정확한 명칭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영모기지론입니다. 일반 모기지론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영모기지론은 내가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이 나에게 매달 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한 뒤에 그 집을 팔아서 그동안 지급한 연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내 이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라가 집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내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당겨 쓰는 것입니다. 냉동실에 꽁꽁 얼어있던 고기를 조금씩 해동해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그 집의 가치를 매달 현금으로 뽑아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걸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이면 시세로는 대략 16억 원에서 17억 원 내외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2023년 10월에 기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 집은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간다고 포기하셨던 분들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내 집의 현재 공시가격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수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립니다.
1주택자는 물론이고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다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일체를 처분한다는 조건부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3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 처음에 납부한 초기 보증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초기 보증료는 집값의 1.5%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짜리 집이라면 약 750만 원이 초기 보증료입니다. 3년 안에 해지하면 이 돈을 날리는 것입니다. 거기다 향후 3년 동안 재가입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들어갔다가 급하게 나오면 돈도 잃고 기회도 잃습니다. 자, 이제 조건을 아셨으니 본격적으로 이 제도의 핵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 장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금이 끊기는 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단 한 푼도 줄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100%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걸 주택연금의 배우자 자동 승계 조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13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내에게 130만 원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감액도 없고 재심사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만 충족되면 배우자는 아무런 추가 절차 없이 동일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보호인지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기본적으로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국민연금의 40%에서 60%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은 100% 그대로입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노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내 연금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결론부터 드립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한 그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처음에 확정됩니다. 한번 확정된 금액은 이후 집값이 어떻게 변하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집값이 반토막이 나도 내 통장에는 처음과 똑같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주택연금의 핵심 강점입니다. 여기서 역발상이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지금이 오히려 가입하기에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고점일 때 가입하면 높은 기준가로 수령액이 확정되고 이후 집값이 내려가도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내려간 시점에 가입하면 낮은 기준가로 확정이 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금 이 시점의 가입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액을 자식들이 갚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이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론은 절대로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손실을 전액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20년 동안 총 7억 원의 연금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망 후 집을 처분했더니 집값이 4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7억 원을 받았는데 집은 4억 원뿐이므로 3억 원이 부족합니다. 이 3억 원은 자녀가 한 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반대로 내가 5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총 3억 원을 받고 세상을 떠났는데 집값이 6억 원으로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급한 연금 3억 원과 각종 비용을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즉, 남으면 자녀가 가져가고 모자라면 나라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집 한 채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지 추가로 빚을 떠안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60세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70세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주택연금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문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분이 종신형으로 가입할 경우 60세에 가입하면 월 약 107만 원을 받고 70세에 가입하면 월 약 186만 원을 받습니다. 단순 비교만 하면 10년 기다리는 게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60세에 가입한 분은 70세가 될 때까지 10년 동안 이미 107만 원씩 꼬박꼬박 받고 있었습니다. 10년이면 약 1억 2천만 원을 먼저 받은 셈입니다. 70세에 가입한 분은 그 10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70세에 가입해서 더 많이 받기 시작했다고 해도 60세에 가입한 분을 따라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 이 손익분기점은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80대 중후반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이 남성 약 80세, 여성 약 86세인 것을 감안하면 늦게 가입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본인의 건강 상태, 다른 소득원의 유무, 그리고 현재의 현금 흐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받겠다는 이유만으로 기다리다가 정작 필요할 때 못 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따라오는 부가 혜택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이걸 모르시면 그냥 손해입니다. 첫째, 재산세 감면 혜택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해당 주택의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의 25%가 감면되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조건에 따라 더 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율은 지자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압류 방지 통장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일반 통장으로 받을 경우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 전용 압류 방지 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에 입금된 주택연금 수령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내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보증을 섰거나 세무 관계가 있는 분들께는 이 통장이 특히 중요합니다. 셋째,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 전액이 세금 한 푼 떼지 않고 고스란히 내 손에 들어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꿀돈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노후가 꿀처럼 달콤해지는 그날까지 꿀돈이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부유하십시오.